아이가 인류를 지배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짜 아이의 종말은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전기사 고지서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바로 전기 부족 때문에 아이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3단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이의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십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술 뒤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먹어치우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듯 전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 칩 한 개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는 미국 평균 가구 두 집이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칩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만 대씩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대 3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지금의 두세 배로 폭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미국 버지니아나 아일랜드 더블린처럼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전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의 종말 시나리오 1단계는 바로 에너지의 역습입니다. 가장 먼저 닥칠 문제는 전력망의 붕괴입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전력망이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일반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수만 정전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이 때문에 우리 집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켜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전기 부족은 곧바로 전기 요금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죠. 데이터 센터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수백 %씩 치솟고 이 부담은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겁니다. 아이가 서민의 전기를 빼앗아간다는 사회적 불만이 터져나오고 각국 정부는 아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첫 번째 시도탄입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투자 대비 수익의 실종입니다. 기업들은 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아이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이 천정고지로 치솟고 데이터 센터 유지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 서비스를 운영하던 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지금 우리가 공짜처럼 쓰는 여러 아이 서비스들이 사라질 겁니다. 챗봇과 대화 한 번 하는데 드는 전기값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비싸지면 기업들은 유료 구독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월 $20 정도면 최신 아이 모델을 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월 $200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시장에는 아이 거품론 일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아이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살인적인 운영비를 감당할 만큼 실제로 생산성이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비싼 전기료 내면서까지 굳이 아이를 써야 해? 라는 회의론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영진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아이 프로젝트를 하나둘씩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바로 아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금융시장의 연쇄 폭락입니다. 아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특히 지금 아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반도체와 GPU 관련 기업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아이는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전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정부지로 솟은 운영비 때문에 아이 인프라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GPU 주문이 뚝 끊기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급락할 겁니다. 무한 성장주로 여겨지던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멈추는 순간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GPU 및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단기간에 40대 0% 이상 폭락하는 블랙 스완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원 블랙홀의 역설입니다. 아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쪽에서는 심각한 부품 부족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PC 같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가 부족해지니 당연히 제품 가격은 폭등하겠죠. 비싸진 전자기기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다게 되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전력 부족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낡은 전력망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전기 요금이 폭등합니다. 치솟는 운영비를 감당 못한 기업들이 아이 투자를 줄이면 아이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죠. 결국 이는 아이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반도체와 빅테크 주가의 연쇄 폭락으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까지 위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 암울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노력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지어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전기를 훨씬 덜 쓰는 차세대 저전력 아이 반도체, NPU 개발에도 사활을 걸고 있죠. 결국 앞으로 2대 3년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과연 기술 혁신의 속도가 물리적인 에너지 고갈 속도를 앞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는 스스로 만든 거대한 기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